제목 죽음의 꿈 사라진 총알 2부 사랑과 절망의 밤 제6장 상처 속 피어나는 동행 서점 창문으로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었다. 어둠에 잠겨있던 책들이 제 모습을 찾아가듯 밤새 흐트러졌던 내 정신도 서서히 현실의 윤곽을 더듬었다. 나의 몸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온기, 코끝을 맴도는 달콤한 위스키 향과 섞인 윤서아의 체향이 내가 꿈을 꾼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아무 일 없듯이 고요히 잠든 윤서아의 고요한 숨소리가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어젯밤의 모든 감각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지독한 슬픔, 3번의 죽음, 스스로를 향한 저주와 체념, 그리고 그 모든 비극 속에서 피어난 우리의 만남. 절망의 끝에서 간절히 위안을 갈구하던 그녀의 입술과 본능적으로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던 나의 충동이 뒤섞인 밤이었다. 이 모든 것이 알코올과 감정의 폭풍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기엔 그녀의 존재감이 너무나 선명하게 내 마음에 박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선을 내려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녀의 눈가에 아직도 희미하게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그렇게 홀로 울었을까. 고요히 잠든 그녀의 얼굴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여렸다. 그녀가 겪어온 삶의 무게가 잠시 내려놓인 듯한 평온함. 나는 그녀의 이 짧은 평화마저 깨뜨리고 싶지 않아 숨소리마저 조절했다. 이런 순간을 맞이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며 정해진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러다 골동품 권총 하나와 사라진 탄환 때문에 내 삶의 궤도가 완전히 뒤틀렸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녀의 지독한 슬픔 한가운데 서 있다. 서서히 잠에서 깬 듯 윤서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속눈썹이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잠결에 가늘게 뜨인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응시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듯 보였지만 이내 모든 것을 기억한 듯 그녀의 뺨이 역해 붉어졌다. 당황스러움, 미안함, 그리고 어딘가 모를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녀의 눈빛 속에 스쳐 지나갔다. 잘 주무셨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 오랜만에. 그녀의 목소리는 잠에서 막 깬 듯 나른하고 낮게 깔려 있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조용히 울렸다. 그녀가 그토록 갈구하던 평화가 나의 품에서 아주 잠시나마 찾아왔다는 사실이 내게 알 수 없는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말없이 잠시 더 서로를 마주보고 누워 있었다. 밤새 차가웠던 그녀의 손은 이제 나의 온기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꿈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현실일까? 이 기묘한 경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결국 그녀가 먼저 몸을 일으켰다.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아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서점 안은 이제 완전히 밝아져 있었다. 햇살이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공기 중의 먼지들이 반짝이며 춤을 추었다. 어젯밤의 몽환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아침의 투명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시간을 뺏어서 미안해요.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미안할 것 없어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나 역시 서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니까요. 나의 말에 그녀는 다시 나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듯한 여린 갈망이 서려 있었다. 도연 씨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가요? 네. 보통은 도망쳤겠죠. 하지만 당신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 있어 주었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던 그녀의 손은 이제 따뜻했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는 나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요. 나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녀의 빈탄환이 내 권총에서 사라져 그녀의 침대 위에서 발견된 것, 나의 꿈속에서 시작된 이 모든 기묘한 일들. 어쩌면 내가 그녀의 저주받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쥐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당신의 삶마저 불행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어서 파스스 부서질 것만 같았다. 나는 힘주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나까지 불행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고통을 알게 된 이상 당신을 혼자 둘 수는 없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의 진심이 그녀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아침 식사를 위해 서점의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간단하게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그녀의 곁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내 삶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처럼 느껴졌다. 식사 도중 우리는 어제 하지 못했던 일상적인 대화들을 나누었다. 서점 운영에 대한 이야기, 양양에 숨겨진 명소들, 그녀가 좋아하는 책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그 미소는 어젯밤에 그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작은 희망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서점 문을 열었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 바다의 활기찬 소리가 우리를 맞았다. 하지만 윤서아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도연 씨, 저희 부탁은 아직 유효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평화로웠던 아침의 공기가 다시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당신의 이야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나의 존재 자체가 저주와 같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의 따뜻한 품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찾았을지라도 그녀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죄책감과 자기 혐오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만이 이 모든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젯밤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은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선 복잡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고 그녀를 구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구원은 곧 그녀의 죽음이었다. 나는 과연 그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녀를 위한 일일까? 나에게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제안했다. 시간이요? 네,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당신의 삶을, 당신이 겪어온 모든 순간들을 내가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말 당신의 죽음인지 함께 찾아보고 싶어요. 나의 제안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안에는 일말의 주저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녀의 단호했던 눈빛이 풀리고 깊은 사색에 잠겼다. 알겠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를 조금 더 이야기해 줄게요. 하지만 기억해줘요. 도연 씨, 나의 마지막 소원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내게 조금 더 기대고 싶어 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의 눈앞에 서아의 뺨에 놓여있던 탄환이 오버랩되었다. 사라진 탄환.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물건이 아니었다.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과 나의 존재를 이어주는 끈이었고 동시에 나의 손에 쥐어진 그녀의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지를 상징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그녀의 남은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미스터리한 여정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파란 양양의 하늘 아래 우리는 그렇게 서점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슬픈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할 시간.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나 자신조차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어쩌면 그 끝에는 그녀의 영원한 안식이 있을지도 혹은 나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뀔 새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과 함께 제7장 파도와 속삭임, 감정의 흔적. 양양에서의 둘째 날 아침은 희뿌연 안개로 시작되었다. 서점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어렴풋한 회색빛 장막에 가려져 있었다. 어젯밤 술기운과 서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뒤섞여 몽롱했던 내 정신은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선명한 각인처럼 자리 잡았다. 서아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이었다. 밤새 나에게 털어놓은 삶의 가장 깊은 고통들이 그녀를 조금이라도 흔들지 않은 듯했다. 오히려 그 이야기는 그녀의 존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어떤 힘으로 작용한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서점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식사를 마쳤지만 여전히 깊은 대화의 여운이 우리를 감쌌다. 그녀는 오래된 책 한 권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손가락 끝은 가늘고 길었으며 종이에 희미한 흔적처럼 아련해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파도 속 조약돌처럼 고요했지만 나는 그 고요함 아래 깊은 감정의 물결이 끊임없이 일렁이고 있음을 느꼈다. 어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아득하게 들려왔다. 아니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서아 씨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해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의 비극적인 서사를 듣고 나서도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거대한 미궁처럼 느껴졌다. 내가 보는 그녀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아는 창밖의 바다로 시선을 돌렸다. 안개 속 바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무표정했다. 사람들은 바다가 슬픔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저는 그저 바다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사라지면 슬픔도 잠시 잊혀질 줄 알았는데 파도가 흔적을 남기듯 슬픔도 내 마음속에 선명한 발자국을 찍더군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시와 같았다. 고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자연의 풍경에 빗대어 자신의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녀의 모습은 나의 마음을 더욱 아릿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해체하여 언어의 조각들로 재조립하는 예술가 같았다. 그래도 발자국이 있어야 길을 찾을 수 있죠. 내가 나직하게 응답하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안개 속에서 피어나는 아침 햇살처럼 여렸다.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나는 그저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모른 채 헤매고 있을 뿐이라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점을 나서 해변을 걷기로 했다.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지만 여전히 뿌연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파도는 어제보다 잔잔했지만 그 리듬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서아는 해변에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때로는 모든 것이 그저 다른 사람들의 꿈과 같은 그런 일상의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내가 겪은 모든 비극들이 깨어나면 사라지는 그런 흔한 악몽이었다면. 그녀는 모래 위에 작은 나뭇가지로 희미한 그림을 그렸다. 무엇을 그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는 꿈이 아니죠. 모든 흔적들은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동생의 비명, 아빠의 절규, 연인의 마지막 숨결. 이 모든 것이 내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여요. 너 때문에라고. 그녀의 손가락에서 나뭇가지가 미끄러져 모래 위에 떨어졌다. 나는 그녀의 그림자를 밟으며 걸었다. 그녀가 아픔에 주저앉을 때마다 내가 그 그림자를 잡아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니요. 서아 씨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사고였고 그들은 서아 씨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들은 사라졌고 나는 남아있어요. 이 고통 속에서. 그녀의 말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그녀에게 현실이었고 그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가해자로 몰아세웠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서아의 서점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그녀는 나에게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빛은 서점 안으로 들어와 서아의 어깨 위로 부서졌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 해변에서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어쩌면 나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그녀에게는 어떤 해방감을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저는 어릴 때는 아주 활달한 아이였어요. 늘 웃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밤마다 혼자서 연습하곤 했어요. 꿈도 많았고 사랑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남은 건 메마른 껍데기뿐이에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 속에서 내가 어렴풋이 보았던 그녀의 활달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서점을 차린 건가요? 책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숨기 위해서? 글쎄요. 책은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니까요. 내가 가지 못하는 곳을 여행하고 내가 겪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죠. 나는 그 속에서 나의 메마른 감정들을 채워넣곤 해요. 하지만 책을 덮으면 다시 이 현실로 돌아와야 하죠.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창밖의 먼 곳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어쩌면 그녀가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던 그녀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다. 어젯밤의 격정적인 몸짓어는 또 다른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교감이었다. 서아 씨의 이야기는 나에게도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 그리고 내가 이 권총을 가지고 있는 이유. 어쩌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말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안에는 어젯밤 내가 그녀에게 보았던 그 간절한 기대감이 다시 피어나는 듯했다. 혹시 내게 또 다른 비극을 가져다 줄 사람, 그런 건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불안정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그녀의 또 다른 비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중적인 감정에 갇혀 있는 듯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을 것이다. 구원자가 될 수도 또 다른 비극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존재. 나는 서아 씨에게 비극을 가져다 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서아 씨를 지켜주고 싶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의 진심이 그녀의 깊은 마음속에 닿기를 바라면서 그녀의 눈동자에서 투명한 눈물이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의 손 위에 그녀의 따뜻한 눈물이 떨어졌다. 도현 씨, 그녀는 나의 이름을 불렀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감격,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품에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나의 품에 완전히 기댔다. 어젯밤처럼 격정적이지 않았지만 이 포옹은 어딘가 더 깊은 위로와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창밖의 바다가 보였다. 파도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파도가 모래 위에 새로운 흔적을 남기듯 서아의 마음속에도 나의 존재가 조금씩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녀는 나를 통해 죽음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나의 품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는지도 몰랐다. 우리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는 과연 그녀의 오랜 저주를 끊어내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찾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의 마지막 소원대로 그녀의 고통을 끝내주는 잔혹한 선택을 하게 될까? 내 안의 갈등은 그녀의 바닷속 심연처럼 깊어져만 갔다. 그녀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나의 심장을 뒤흔드는 밤이었다. 파도는 여전히 속삭이듯 밀려오고 있었다. 제8장 저주받은 그림자, 불현듯 엄습하는 공포. 양양에서의 셋째 날 아침은 뜻밖에도 화창했다. 밤새 내리던 이슬비가 거치고 창밖으로 푸른 바다와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젯밤 서아를 품에 안고 맞이했던 새벽의 몽롱함은 사라졌지만 그 여우는 아침 공기 속에서 달콤하게 맴돌았다. 나의 곁에 잠들어 있던 서아는 언제 일어났는지 벌써 창가에 앉아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답고 동시에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잘 잤어요? 내가 나직하게 묻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깊은 슬픔 대신 미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마치 깊은 잠 속에서 잠시나마 고통을 잊은 듯한 표정이었다. 덕분에 간밤엔 아무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작게 안도했다. 내가 그녀의 불행을 모두 걷어낼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밤의 악몽만큼은 잠재워줄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안이 되었다. 우리는 서점의 작은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커피 향이 서점 안에 은은하게 퍼졌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지만 어딘가 특별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가진 무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는 잠시 그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는 듯했다. 오늘 뭐 할까요? 내가 묻자 그녀는 옅게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어제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놔서 그런지 오늘은 그저 편안하게 쉬고 싶기도 하네요. 아니면 바닷가를 걸을까요? 아침 바다는 밤바다와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미소, 그녀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내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서점 문을 닫고 우리는 다시 해변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래사장에는
이미 몇몇 관광객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거나 파도를 피해 뛰어다녔다. 생기 넘치는 풍경 속에서 서아의 얼굴에도 희미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햇살에 부서지는 그녀의 머리카락, 살짝 벌어진 붉은 입술, 그리고 빛나는 눈동자. 나는 그녀가 다시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간혹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짧은 미소를 지을 때면 내 마음속에는 파문이 일었다. 그녀의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조각들. 그것들이 내가 그녀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다. 어딘가 모르게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나는 애써 자제했다. 그녀의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안으로 가둘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양양의 오일장이 열리는 작은 시내로 향했다. 해변가와는 또 다른 활기찬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시끌벅적한 상인들의 외침, 정겨운 사람들의 모습, 고소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서아는 그런 풍경 속에서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꽃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활짝 핀 해바라기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속에도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갔다. 이 꽃은 희망을 의미해요. 그녀는 해바라기를 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희망이요? 네. 늘 해만 바라보는 꽃이니까요.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만을 위한 희망을 바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 속에서 깊은 슬픔이 다시 엿보였다. 삶의 모든 순간을 다른 이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살아왔던 그녀. 희망조차도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그녀의 삶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우리는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철 해산물이 가득한 수산시장 앞에서 서하는 밝은 얼굴로 문어 다리를 구경하고 상인이 건네는 시식용 떡을 받아 먹으며 웃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숨겨져 있던 그녀 본연의 모습, 불현듯 내가 그녀의 어두운 세계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아니라 그녀를 햇살 속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올랐다. 그때였다. 왁자지껄한 시장 골목을 지나던 우리는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트럭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장이라 느린 속도였지만 좁은 길에 미처 비키지 못했던 내가 순간적으로 몸을 휘청거렸다. 바닥에 놓인 상자를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린 것이다. 나는 반사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 팔을 뻗었지만 균형을 잡지 못하고 서아 쪽으로 몸이 기울어졌다. 찰나의 순간 내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아주 가볍게 스쳤을 뿐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 트럭은 이미 우리 곁을 지나가 있었다. 괜찮아요? 내가 그녀에게 물으려 고개를 들었을 때 서아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신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순간의 생기를 잃고 얼어붙었다. 마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정적 속으로 빠져든 사람처럼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다. 나의 옆에 서 있던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손길이 닿았던 어깨를 움켜쥐었다.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떨려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나의 손이 닿았던 그 자리를 그녀의 손이 마치 찢어내려는 듯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트럭이나 시장 풍경이 아니라 어쩌면 물에 가라앉던 동생의 모습, 칼에 찔려 쓰러지던 연인의 마지막 숨결, 혹은 총구 앞에서 희미해지던 아버지의 표정이 아른거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내가 그녀에게 닿았다는 단순한 접촉이 그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불러온 것이 분명했다. 나 때문이에요. 또 나 때문이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온몸이 굳어버린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내가 아닌 보이지 않는 어떤 과거의 환영과 싸우고 있는 듯했다. 나의 존재가, 나의 손길이 또 다른 비극의 전주처럼 느껴지는 듯 그녀는 극심한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나를 밀어냈다. 서아 씨,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내가 필사적으로 그녀를 진정시켰지만 그녀는 이미 나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번뜩였다. 그녀의 뿌리 깊은 트라우마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햇살 아래 펼쳐진 일상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다시 솟아오른 것이었다. 그녀의 죄책감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득할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내가 문제예요.
내 주변에는 늘 이런 불행이 닥쳐요. 나만 없으면 돼요. 그녀는 기어이 잡고 있던 내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는 걷기 시작했다. 뛰는 듯 걷는 듯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저 멀리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다급하게 그녀의 뒤를 쫓았다. 서아 씨, 윤수아 씨. 나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스스로를 향한 저주에서 도망치려는 듯 그녀의 발걸음은 절박했다. 나는 그녀를 쫓아 시장을 벗어나 해변가로 달려갔다. 이미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저물어가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그녀의 뒷모습을 더욱 아련하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해변가 작은 언덕에 쓰러지듯 앉아 흐느끼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양 무릎을 끌어안은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은 내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깊이였다. 내 품에 얼굴을 파묻은 그녀는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저주받았나 봐요. 도연 씨에게까지 불행을 가져다 줄까봐 너무 두려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나의 어깨를 부여잡은 그녀의 손에는 힘줄이 선명하게 도드라졌다. 나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가는 팔이 나의 허리를 부여잡았다. 그녀의 비명을 삼키는 듯한 흐느낌이 내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다. 지는 해가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나의 눈앞에 권총에서 사라진 탄환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 그것은 정말 저주를 끝내기 위한 유일한 길일까? 아니면 내가 그녀를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나는 이 고통스러운 미스터리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선택의 무게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 나의 여행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아의 어깨를 감싼 나의 손에 저무는 태양빛만큼이나 뜨거운 책임감이 실렸다. 이 밤은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았다. 제9장, 나의 비밀, 너의 그림자. 시장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고 모든 소음은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노을빛으로 붉게 물들었던 하늘마저 검푸른 밤의 색으로 변해 있었다. 서아는 내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작은 새처럼 가늘고 떨렸다. 내가 섣부른 행동으로 그녀의 깊은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다는 자책감에 내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이제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작은 어깨만 미세하게 들썩일 뿐이었다. 미안해요, 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아서 바람에 실려 아득하게 들려왔다. 미안할 것 없어요. 서아 씨의 잘못이 아니니까. 나는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나의 손길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말없이 밤바람을 맞으며 서점까지 돌아왔다. 서점 안은 초롱불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어둠 속에 잠긴 책장들은 어젯밤보다 더욱 묵묵하게 우리를 지켜보는 듯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두 잔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앞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우리를 감쌌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까 시장에서 일그러졌던 그녀의 표정은 이제 차분했지만 눈빛 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내가 너무 오버했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충분히 이해해요. 서아 씨가 겪어온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아까 알게 됐어요. 나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서아 씨는 연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낸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완전한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말에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도연 씨도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삶이 서아만큼이나 처절하고 비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아니, 그녀의 지독한 슬픔에 비하면 나의 인생은 오히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 그녀의 어둠 속으로 나 역시 기꺼이 걸어 들어가야 할 때라고 직감했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목을 타고 흐르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어쩌면 나의 이야기는 서아 씨처럼 비극적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긴 이야기들이죠. 나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녀는 내 말을 끊지 않고 그저 조용히 내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펼쳐낼 이야기를 기다리는 독자처럼 진지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부모님은 늘 바쁘셨죠. 서로의 관계 속에서 혹은 각자의 삶 속에서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그분들은 늘 함께 있었지만 나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 사이를 떠돌았죠. 그러다 결국 그분들도 서로 각자의 길을 가셨어요. 아주 조용하고 평범하게 이혼했죠. 드라마처럼 싸우지도 극적으로 갈라서지도 않았어요. 그저 서로에게서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는 듯이. 나는 말을 이었다. 나에게는 그 평범한 이별이 더 큰 상처였어요. 격렬하게 싸웠다면 차라리 핑계라도 있었을 텐데 아무런 이유도 감정도 없는 듯한 그 무미건조한 이별 속에서 나는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어요. 내가 없었어도 그들의 삶은 똑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늘 휩싸였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이.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내가 겪은 외로움과 공감하는 듯한 미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 나에게도 빛이 찾아왔어요.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었던 한 여자. 그녀와 함께라면 내가 느끼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의 미래를 꿈꾸며 모든 것을 바쳤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작은 오해와 어긋남이 쌓여서 결국 헤어지게 됐죠. 드라마틱한 이별은 아니었어요. 그저 일상의 사소함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쳐갔을 뿐이에요. 나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랑의 상실감은 서아의 비극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내게는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연인과의 이별은 나를 다시 혼자라는 세계로 밀어넣었어요.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죠. 그 이후로 나는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살면서 아주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들고 휴일에는 특별한 일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죠. 남들에게는 평온한 삶처럼 보이겠지만 때로는 이 평온함 속에서 나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곤 해요. 나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재미도 없는 것 같아서. 내 이야기는 그녀의 거대한 비극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감정을 그녀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혼자였고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비슷한지도 몰라요. 저마다의 감옥에 갇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버티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어떤 사람은 일에 몰두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술이나 도박에 빠져들면서.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나를 지탱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서아 씨의 이야기 속에서 내 권총의 빈탄창을 보았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갑게 식은 나의 빈잔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각자의 가슴 속에 본인을 지탱할 무언가를 지니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일, 어떤 사람은 꿈.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나를 온전히 이해해줄 사람도, 나를 열렬히 응원해줄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나를 지탱해주는 것은 다른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나는 서서히 나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권총을 떠올렸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권총. 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서아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이해한 듯했다. 나의 권총은 그녀의 탄환과 만나 기묘한 운명의 끈으로 엮여 있었으니까. 내게 그 권총은 때로는 나의 외로움을 지켜주는 벽이 되어주고, 때로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에게는 폭력의 상징이겠지만 나에게는 나만의 조용한 안식처이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힘을 내가 쥐고 있다는 기묘한 위안을 주는 존재였죠. 나는 그 권총을 만지면서 내가 아직 이 삶의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믿을 수 있었어요. 나의 고백은 그녀의 비극적인 서사와는 결이 달랐지만 그 안에는 그녀와
내가 공유하는 깊은 고독감과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나와 그녀 사이에 놓인 깊은 감정의 연결고리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아, 이제야 알겠네요. 나의 탄환이 당신의 권총에서 나왔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깊은 상처와 내밀한 비밀을 마주한 채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 드리워진 서점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나의 권총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외로움, 나의 상처, 나의 불안을 대변하는 상징이었고, 동시에 서아의 죽음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도 맞닿아 있는 잔인한 운명의 매개체였다.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서로의 깊은 그림자를 마주한 채 우리는 과연 이 잔혹한 운명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녀의 손에 쥐어질 나의 권총이 그녀의 슬픈 운명을 끝내는 방아쇠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울림이 될 것인가? 밤은 깊어지고 우리의 심장은 파도처럼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제10장 꿈결의 방아쇠. 양양에서의 마지막 밤. 서아의 뺨을 타고 흘렀던 뜨거운 눈물과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 깊은 여운을 남긴 채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서점 안은 오직 초롱불의 희미한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낮 동안 활기 넘치던 바닷가도 이제는 깊은 잠에 빠져 거대한 숨소리처럼 파도 소리만이 아득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서아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내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마치 생명의 끈처럼 부여잡는 듯했다. 나의 이야기는 당신의 권총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권총으로 끝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하고 담담해서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한 듯 들렸다.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그녀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낼 것인가? 이제 남은 시간은 없었다. 나는 서아 씨를 이해하고 싶어요. 당신이 왜 이토록 삶을 놓으려 하는지 그 모든 이유를 듣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진심이 그녀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그녀는 옅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체념과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도연 씨, 당신을 만나서 오랜만에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내가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당신의 진심이 잠시나마 나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나의 존재 자체가 가져오는 불행의 그림자. 그녀는 손가락으로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나직하게 말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 더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서아의 상처들을 어루만져주고 싶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우리는 다시 위스키를 꺼냈다. 한 잔, 두 잔. 알코올이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어린 시절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싶었던 꿈, 아름다운 무대 위에서 환한 조명을 받으며 웃고 싶었던 꿈. 그녀의 눈빛은 아련한 회한으로 가득 찼다. 나 역시 나의 오랜 외로움과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 사랑을 잃은 후 다시는 마음을 열지 못했던 상처들. 나의 권총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어 기제였다는 것을 그녀에게 솔직하게 털어놨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어둠을 꺼내어 나누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동질감과 따뜻한 유대감을 느꼈다.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반쪽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술잔이 비워지고 서점 안은 알코올의 독특한 향으로 가득 찼다. 우리의 이야기도 점차 잦아들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정적이 흐르는 순간 서아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도연 씨,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이제 당신의 차례예요. 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나를 이 지옥 같은 삶 속에 혼자 남겨둘 것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녀는 내게 모든 선택권을 넘겼다.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강렬한 희망을 보았다. 그것은 삶에 대한 희망이 아니었다. 죽음으로써 모든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처절하지만 확고한 희망이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녀에게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평범한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한 여인의 삶과 죽음이 이렇게 커다란 무게로 다가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서아 씨를 지켜주고 싶어요. 당신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요. 내 말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켜주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나의 고통을 끝내주는 것.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들렸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새벽 3시, 사물이 가장 고요하고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우리는 서아의 침대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차가운 몸은 나의 품에서 서서히 온기를 되찾는 듯했다. 나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밤의 모든 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꿈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고 오직 서로의 온기만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어젯밤의 키스보다 더 깊고 슬프고 간절한 키스였다. 이 키스는 이별의 키스였고 동시에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온몸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느끼려 애썼다. 그녀의 가는 팔이 나의 허리를 감았고 나는 그녀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기대어 이 세상 모든 것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연인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바닷가에 희미한 여명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어둠은 서서히 물러나고 푸른빛이 희미하게 세상의 윤곽을 드러냈다. 서아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새벽 바다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 안에 마지막 평온함과 함께 내가 쥐고 있는 운명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는 듯했다. 가요, 도연 씨.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이끌었다. 우리는 서점을 나섰다. 낡은 서점 문이 닫히자 철컥하는 소리가 밤의 끝을 알리는 듯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우리의 볼을 스쳤다. 아무도 없는 텅 빈 해변, 파도 소리만이 우리를 둘러싼 유일한 소음이었다. 바다 위로는 새벽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풍경은 너무나 몽환적이고 아름다워서 현실의 비극과 동떨어진 신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서아는 조용히 모래 위에 섰다. 그녀의 눈은 저 멀리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너머에는 어쩌면 그녀가 갈망하던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 섰다. 나의 손에는 묵직한 권총이 쥐어져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 손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내 팔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나의 심장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연 씨, 내가 당신을 용서할 테니까. 고마워요. 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줘서. 그리고 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서.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속에는 나의 죄책감을 씻어내는 듯한 따뜻한 용서가 담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들었다. 나의 눈앞에 권총에서 사라진 탄환이 떠올랐다. 이 탄환은 나의 꿈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그녀의 운명을 끝낼 마지막 조각이 될 터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의 이성은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외쳤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굴복하고 있었다.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그녀를 꺼내주는 것,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유일한 구원이라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평화를 위해 나의 삶을 바치기로 했다. 탕! 귀청을 찢는 듯한 총성과 함께 새벽 바다는 순간 침묵했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마저 멈춘 듯했다. 내 손에 쥐어있던 권총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나의 어깨는 반동에 크게 흔들렸고 나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서아는 이미 저 멀리 바다를 응시하며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영원한 안식을 찾은 듯 고요하고 평온한 미소가 아련하게 서려 있었다. 마치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평화를 드디어 얻었다는 듯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의 심장 속에서 무언가가 뻥 뚫리는 듯한 상실감이 밀려왔다. 차가운 파도, 거품이 나의 발등을 간지럽혔다.
새벽 바다는 그녀의 마지막 숨결을 삼킨 채 고요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려 했던 내 재킷을 벗어 그녀의 차가운 몸 위에 덮어주었다.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이었다. 동이 완전히 트기 시작했다. 이제 바닷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내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서둘러 해변을 벗어나 서점으로 향했다. 문을 잠그고 나의 짐을 챙겼다. 그녀에게 건네받았던 열쇠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녀는 이제 그 서점에 없었다. 나의 손에 쥐어진 권총의 무게만큼 그녀의 마지막 선택의 무게가 나의 삶 전체를 짓눌렀다. 텅 빈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 창밖으로는 푸른 산과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나의 눈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그 새벽의 바닷가에 머물러 있었다. 묵직한 권총은 이제 내 백팩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아니었다. 한 여인의 삶을 끝낸 잔인한 증거이자 나의 삶을 영원히 뒤바꾼 저주의 표식이었다. 서울에 도착했다. 익숙한 도시의 소음과 활기가 나를 감쌌지만 나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나의 작은 오피스텔, 평범했던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내 심장 속에는 서아의 평화로운 미소와 총성이 아득하게 메아리쳤다. 나는 과연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것일까? 아니면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녀를 희생시킨 것일까? 내 손바닥에 남아있는 차가운 권총의 흔적은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끊임없이 일깨웠다. 나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나의 삶은 이제 막 다른 시작점에 서 있는 듯했다. 어쩌면 그 새벽의 총성은 서아의 삶을 끝낸 것이 아니라 나의 평범했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비극의 서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이게 그녀의 마지막 꿈이었을까?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